나는 어릴 적 어머니를 잃었다. 그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일.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빈자리는 내 삶의 모든 틈마다 스며 있었다. 학교 운동회에 혼자 있던 날들, 사춘기 시절 옷 한 벌 맞춰줄 사람 없었던 공허함,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면회 오지 않는 자리. 늘 나는 엄마라는 단어에 목이 메었다. 32살 결혼을 하면서 나는 장모님을 처음 만났다. 아내는 외동딸이었고 장인어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장모님은 나를 처음 보자마자 두 손을 꼭 잡았다. 내 딸이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앞으로 잘 부탁해요, 사위. 처음 손을 잡았을 때 그 따뜻한 손길은 이상하게 내 어린 시절에 비어있던 자리를 건드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때야 이런 게 어머니라는 존재의 온기였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 벌써 결혼 5년 차 나는 처가에 집 한 채를 해드렸다. 아내가 늘 엄마 혼자 시골에 계신 거 너무 안쓰러워. 라고 했고 나도 그 마음이 이해됐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탓에 홀로 남은 장모님의 외로움이 남일 같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을 끌어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드린 것이다. 그렇게 장모님은 우리 가까이에 살게 됐다. 이사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모님은 나에게 전화를 자주 걸었다. 사위 저녁은 먹었어? 아내가 야근하는 날이면 나는 종종 장모님 집에 들러 밥을 먹곤 했다. 그 자리에서 장모님은 내게 국을 덜어주고 반찬을 챙겨주며 꼭 내 어릴 적을 보듬듯했다. 많이 먹어, 사위. 너 어릴 때도 밥 잘 먹었지? 그 말에 나는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다. 잊고 지냈던 엄마의 밥상이 떠올랐다. 그런 날들이 쌓이자 내 안에서 장모님은 점점 어머니의 그림자가 되었다. 내게 없는 걸 채워주는 사람. 내가 어린 시절 원했지만 누리지 못했던 따뜻함. 그래서 나는 장모님을 피하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찾았다. 아내가 집을 비우면 괜히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장모님, 저녁 뭐 하세요? 그때마다 장모님은 기뻐하며 나를 맞아주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따뜻함이 점점 다른 감정으로 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어느 날 장모님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 우리 사위 많이 지쳤지? 그 손길은 분명 어머니의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가슴은 뭔지 모를 감정으로 두근거렸지만 이 이상한 감정을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건 착각이다. 장모님은 그냥 외로운 거야. 너한테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는 것뿐이야.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 아내는 해외 출장으로 집을 비운 날이었다. 그때 장모님에게 전화가 왔다. 사위 비가 너무 와서 무섭다. 잠깐만 와줄래? 비가 무섭다니. 나는 주저하다가 결국 우산을 들고 장모님 댁에 방문을 했다. 문을 열자 장모님은 얇은 가디건만 걸친 채 서 있었다. 와줘서 고마워, 사위. 그 순간 장모님이 갑자기 내 품에 안겼다. 그리고 나는 얼어붙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몸이 반응했다. 그건 아마 내 안의 결핍이, 어머니에 대한 갈망이 이상하게 뒤틀려 이성적인 감정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 몰려왔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장모님은 어머니 같은 분이다. 라는 걸 인지하면서도 장모님의 눈빛을 피하지 못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말했다. 당신이 있어서 엄마가 많이 든든하시게. 진짜 고마워. 아내의 그 말이 내게는 가슴에 칼처럼 꽂혔다. 사실 어젯밤에도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기 때문이다. 사위 달빛이 참 예쁘네. 같이 보고 싶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망설이고 결국 천천히 코트를 걸쳐 장모님에게로 갔다. 하지만 나는 안다. 지금 가는 그 길 끝이 어떤 의미인지. 하지만 이상하게 나 자신조차도 이 마음을 멈출 수 없다는 걸. 그렇게 그날 이후 나는 장모님을 피하려 애썼다. 전화가 오면 일부러 늦게 받거나 아예 무음으로 돌려놓고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에도 집으로 곧장 들어가려 했고 아내가 야근하는 날엔 일부러 친구들을 불러 술자리를 가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장모님의 목소리는 내 머릿속에 늘 맴돌았다. 사위 무섭네. 와줄래? 그때의 떨림과 체온이 죄책감과 함께 지워지지 않았다. 어느 토요일 밤 아내는 친구 결혼식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 있었고 나는 혼자 집에 남은 상태였다. 그때 장모님에게서 문자.
사위, 된장찌개 끓였는데 너무 많네 와서 좀 먹고 가라. 나는 한참을 휴대폰을 붙잡고 망설였다. 가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결국 나는 코트를 걸치며 마치 끌리듯 발걸음이 장모님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 냄새가 퍼졌고 장모님은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었다. 왔구나. 사위여서 혼자 먹으니 맛도 없더라. 나는 괜히 멋쩍게 웃으며 식탁에 앉았다. 장모님은 밥을 퍼주고 반찬을 놓아주며 내 앞을 살뜰히 챙겼다. 그 모습은 분명 어머니였다. 그런데 나는 그 눈빛 속에서 다른 의미를 읽어버린 듯 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난 뒤 장모님은 와인을 꺼냈다. 한 잔만 하고 가. 요즘 잠이 잘 안 와. 나는 거절하지 못하고 잔을 받았다. 술이 몇 잔 오가자 장모님은 내 눈을 오래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사위는 참 잘 둔 것 같아. 참 든든해. 내가 없었으면 난 벌써 무너졌을 거야. 그 말에 나는 이상하게 가슴이 저릿해졌다. 내가 있어 다행이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나의 마음에 닿는 듯 했고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 장모님이 내 손등을 덮으며 말했다. 왜 그래 울어?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뚝뚝 흘렀다. 장모님은 천천히 내 얼굴을 닦아주는 그 손길. 우리 사위 많이 외로웠지? 그 순간 나는 무너져 버렸다. 억눌러 왔던 감정, 어머니의 빈자리, 그리고 장모님에게서 느낀 이상한 두근거림이 한꺼번에 터졌다. 나는 나도 모른 새 장모님을 끌어안았다. 그 품은 따뜻했고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했지만 동시에 여자의 체온이 분명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가빠졌다. 사위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장모님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우리는 결국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장모님 집 소파에서 눈을 떴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지만 그와 반대로 나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옆에서 장모님은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일어났니? 그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우리는 이미 평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장모님 어제 일은? 그러자 장모님이 내 말을 끊었다. 알아 말하지 마. 그냥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하자. 그날 이후 나는 더 깊은 수렁에 빠졌다. 장모님은 전보다 더 자주 나를 불렀고 나는 거절하지 못했다. 처음엔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듯 했지만 이제는 분명 여자로 느껴졌다. 그게 나를 더 괴롭게 만들었다. 아내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 웃어야 했고 장모님과 단둘이 있으면 가슴이 요동쳤다. 이중적인 삶, 그리고 날카롭게 파고드는 죄책감. 어느 날 아내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어?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아냐, 그냥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그 순간 장모님의 집에서 울려 퍼졌던 웃음소리와 내 품에 안겨있던 체온이 스쳤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걸. 나는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가장 힘들다. 아내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괴롭다. 그 눈 속에 내가 감추는 비밀이 비칠까 두렵다. 처음에는 단순한 죄책감이었지만 이제는 공포에 가깝다. 언제든 들킬 수 있다. 그 두려움이 하루 종일 내 목을 조여왔다. 며칠 전 아내가 갑자기 물었다. 당신 엄마 집에 자주 가?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가끔 들르지 뭐. 장모님 혼자 계시니까. 아내는 잠시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이 이상했다. 의심과 확신 사이 어딘가에서 머무는 눈빛. 나는 그날 밤 아내가 등을 돌리고 자는 모습조차 무서웠다. 장모님과의 관계는 멈출 수가 없었다. 죄책감에 끊어내려 해도 장모님의 전화 한 통이면 나는 다시 무너졌다. 사위 오늘달이 참 밝네. 그 목소리엔 이상한 힘이 있었다. 내 안의 결핍과 욕망을 동시에 건드리는 힘. 나는 스스로를 변명했다. 나는 어머니 없이 자랐다. 장모님은 내 빈자리를 채워줬다. 하지만 그 변명은 너무 초라했다. 우리가 저지른 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다. 어느 날 밤 일이 터졌다. 아내가 예정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것이다. 나는 장모님 집에 있었다. 늦은 밤
거실 불빛 아래 장모님과 마주 앉아 있었다. 술잔이 2개 놓여 있었고 우리 사이의 공기는 설명할 수 없이 가까웠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 나야. 아내의 목소리였다. 순간 장모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장모님은 황급히 빈 술잔을 치우고 나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다. 엄마, 이렇게 늦게까지 뭐 해? 아내는 내 눈과 장모님의 눈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그 순간 숨이 막혔다. 아내의 얼굴에 스치는 미묘한 표정. 의심, 배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분노. 나는 애써 태연한 척 웃었다. 아, 그냥 잠깐 들러서 얘기하다가. 하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길게, 깊게 우리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아내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비난이라는 걸. 며칠이 지나도록 아내는 말을 줄였다. 식탁 위에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웃음은 사라졌다. 그 대신 차갑고 건조한 공기만이 맴돌았다. 나는 점점 미쳐갔다. 언제쯤 아내가 폭발할지, 언제쯤 이 비밀이 드러날지. 매일같이 시한폭탄 위에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어젯밤 아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 엄마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침묵이 곧 인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내는 한참 동안 나를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지금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이 모든 걸 기록하고 있다.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장모님을 보면 여전히 따뜻함과 욕망이 동시에 일어나고 아내를 보면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다. 나는 결국 2 여자를 모두 잃을 것이다. 아내를 잃고 장모님도 잃고 그리고 내 인생마저 잃을 것이다. 전화기가 울린다. 또 장모님이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벨소리를 듣다가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내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다.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파멸할 테니까.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